한 남자가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만납니다. 느낌은 좀 이국적 느낌이었다라고 할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얘기를 걸어본 게 시작이었습니다. 와. 차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마다 않고 매일같이 데이트를 하던 두 사람은 결국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하루 이틀씩 가출을 하던 여자는 결국 집을 영영 나가버렸고, 아하. 무슨 일이죠? 남자는 지금 여자가 아닌 여자의 여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실화탐사대의 문을 두드린 남자 남수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2019년도서부터 땅을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좀 처분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서류상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대체 왜 땅을 팔지 못하고 있다는 걸까? 그 공유자 때문에 땅을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공유자가 그럼 누구? 정확히는 전처의 여동생이에요. 현재 남수 씨는 신혜 씨와 이혼한 상황. 그런데 처제였던 주신희 씨와 남수 씨가 공동 소유한 땅이 문제라는 겁니다. 라는 분인데 이분이 3살 이후로 행적이 없습니다. 2018년 남수 씨와 신혜 씨는 이혼하기 전 주신희 씨를 찾아보려 한 적이 있었답니다. 어허. 전처가 찾아달래요. 저기 동생 소식을 모르니까요.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출생신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다닌 기록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만든 기록이 없고 통신금융 기록도 없고, 그럼 혹시 입양을 갔느냐 해서 입양 기록도 없고 이야. 출국 기록도 없고 아무 전산상의 기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도 이해는 안 간대. 어린 시절 신혜 씨와 동생 신희 씨를 두고 집을 나갔던 어머니. 자매가 4살, 3살 되던 해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아이고. 신혜 씨만 할머니 손에 키워졌답니다. 신희 씨는 누구의 손에 맡겨졌는지 가족들 중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동생은 찾지 못했지만 이때 찾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매의 친모였습니다. 아, 어머니.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처가 엄마한테 이러려고 나갔냐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전처한테 동생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도 신희 씨 행방은 모르시네요. 그런가 봐요. 네. 어머닌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땅이 있다며 신혜 씨에게 알려주고는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이제 아버님이 받게 되신 거예요? 그 19년도에 나가면서 못 키우겠다고, 양육비 대신에 주고 간다고. 아이를 낳은 뒤 며칠씩 집을 나가곤 했던 신혜 씨는 어느 날 영영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돌아오라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돌아오겠다는 말에 약속 장소에서 한참을 기다리기도 수차례. 하, 참. 하지만 아내로부터 날아온 소식은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아이고. 딸 연지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증여했던 땅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아유. 하지만 재판부는 남수 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중대한 가실이 있지 않은 이상 친권까지 아빠에게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실은. 잘 없죠. 올해 8살이 된 연지는 엄마를 모릅니다. 산책을 좋아하고 젤리와 동물을 좋아하는 연지에겐 아빠와 할머니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아빠? 싫어. 귤 앉아서 싫어. 골반뼈가 없이 태어나 8번이나 대수술을 겪어야 했지만 연지는 씩씩하게 아이고. 이겨냈습니다. 너무 고생했네요. 네. 아휴. 오,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 대견하네요. 예. 네. 너무 잘 이겨냈습니다. 다리 치료 끝나고 나니까 또 왼쪽 눈이 또 시신경이 없대요. 그래서 또 아이고. 안과 치료 시작을 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병원 쫓아다니고, 2살이 남의 뼈를 이식하는 경우는 이제 유일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평생 다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아벼. 아빠의 걱정은 또 있습니다. 8살 치고는 약간 말이 서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시신경 검사를 하려면 또 글자판을 읽어야 되다 보니까 소리를 내봐야 된다. 그래서 또 그 관련해서 발달 재활과를 또 가봤더니 나중에는 저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폐가. 아유. 재밌어? 재밌어요? 연지한테 자폐까지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2년 전 자폐 진단까지 받게 된 딸 연지. 남수 씨는 절박해졌습니다. 이제 재활치료 관련해서도 꾸준히 들어가고 지금도 이제 자폐 관련해서 치료 때문에도 비용은 계속 들어갑니다. 자산을 조금씩 처분해 가면서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유. 주신희 씨를 찾지 못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소송은 당시에 안 받고 저기 공시송달로 진행이 됐습니다. 소송 자체는. 신희 씨처럼 행방 모를 때는 일정 기간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 송달로 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연락이 안 된다, 행방불명이다 그럴 때 사실 믿기지가 않았죠. 재판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이라든지 이런 공적 서류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제 다다르게 된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어디가 지금 그 땅인 거예요? 예,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쪽까지가 땅입니다. 땅이 크긴 크네요. 경매로 처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시세보다 헐값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매는 뭐 70%부터 시작하니까요. 네. 총 3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땅은 최근 시세대로라면 약 7천만 원에 거래될 수 있는데요. 이 중 남수 씨의 몫은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남수 씨가 땅 처분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다리 수술 후 연지에게 큰 고비가 있었던 날, 아이를 보러 와달라는 연락에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신혜 씨. 심지어 면접 고성까지 있거든요. 단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습니다. 아유.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남수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낯선 여자아이가 연지의 동생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이혼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이었는데 이미 다른 남자 애를 임신한 상태였더라고요. 아이고야. 현장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연찮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야 됐었어요. 근데 웬 애가 있네요, 둘이나.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도 알아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그렇게 해서 바로 또 전철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남수 씨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씨를 찾아서 자기 몫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는 게 가장 크죠. 왜냐면은 나중에 그래서 우선 정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딸이 이걸 과연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전처랑 엮이게 될까봐 그게 그렇죠. 걱정이 돼서 아이고. 제가 빨리 처리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남수 씨는 생각에 잠깁니다. 고민 끝에 뭔가 결심한 듯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나야, 어떻게 살아있냐? 살아야지 죽겠냐? 아이고. 내가 죽길 바랬어? 왜 이제 전화했는데? 왜 이제 찾았는데? 왜 내 동생 찾지? 왜 찾는데?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전처 신혜 씨입니다. 위해서 좀 도와줘라. 나 당신이랑 이미 끝났어. 나 도와달라는 게 아니잖아. 그 당신도 알아서 찾으라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함께 신희 씨를 찾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여보, 자폐란다. 뭐라고? 자폐야, 자폐. 중증 자폐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그래서 말을 안 해? 말은 조금 해. 딸이 자폐인 걸 지금 아신 모양입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알아서. 예. 참. 그래, 자식 버리고 가서 사니 살만하디?
내가 지금 다 살 것 같아. 나도 힘들어. 완전 내 동생 찾았으면 내 동생이 그칠까? 누가 네 동생 몫이 탐이 나서 이러냐? 네 동생 몫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래야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고. 나는 그냥 몫으로 준 것만 받아가면 그걸로 끝이라고. 그래서 뭐 어떡하자는 건데. 자기가 찾아준 그 뒤로 나 동생이랑 연락한 적 없어. 한 번도. 신혜 씨는 정말 주신희 씨의 행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이번엔 제작진이 연락해봤습니다. 무슨 제보 때문에 저를 저기 찾으시는 건지요? 씨 관련해서 좀 찾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박나식 씨가 알아서 하셔야죠. 전 연락 끊긴 지 오래됐고요. 앞으로 이런 관련돼서 연락하시지 마세요. 제작진이 가진 정보는 주신희 씨가 91년생이라는 것, 그리고 2001년 이후로 주소가 바뀐 적이 없다는 것. 일단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2층짜리 상가 건물, 이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희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 2001년도에 이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라는 사람 혹시 모르세요? 그래요? 여기 혹시 얼마나 장사하셨어요? 나? 네. 나 오래됐는데? 나 30년 넘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 못 들었네. 실제로 주신희 씨가 살았다면 상가분들이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요. 여기 상가는 살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가 어디에서도 주신희 씨를 봤다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요. 이거 2010년대에 왔는데 가끔 글씨 오더라고. 뭐 건강보험이랄지 재단체에도 나오더만. 어디 작은 시골인가 어디. 사람 못 보고 우편물만 보셨군요. 그러게요. 그거 나오고. 근데 동생한테 전화를 했지. 여보 사람이 없는데 자꾸 이런 게 좋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주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와야지 자기네들 못 온다 그 말이야. 행방이 미연한가 말이야. 행불.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게 사오니까 말하면은 1층이야 1층. 1층이 지금 여기가 한 칸이고 이장훈이 2호 112 3호 그 옆에 화장실 그게 4호예요. 네. 놀랍게도 주신희 씨의 거주지 주소가 상가 화장실이라는 것. 화장실에 산다고요? 말이 돼요 이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요 화장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화장실인 경우는 배관이 있어가지고 위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와 같이 구조 변경을 하려면 이 건물 전체에 대한 대수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건축물 대장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일까? 그 건물 관리자나 모르게 전입신고하는 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주택청약이나 학생들 그 입학 전입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예전에는 그게 관리했습니다라고 근데 이제 정상 계약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했겠죠. 빈 건물 있고 이러면은 주인 모여줘요. 그래서 이해가 해놓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씨라고. 그나저나 잘해서 그나저나 이거 네. 주신 씨를 아시나 봐요? 지금 이거 우편물이가 하늘 열기로 돼 있네 이게. 아, 사고는 화장실이잖아요. 누가 그래. 봐도 사람이 안 살 것 같으니까 바로 옆에 5호로 배달됐나 봐요. 그렇죠. 예. 여기 가게를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한 4년 됐어요. 저 스트레스로 이사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왜 자꾸 그런 복잡들이 오니까. 사장님 혹시 오시기 전에는 여기 어떤 가게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빈 상태에서 들어오셨어요? 예. 2001년 당시 11살의 신희 씨를 상가에 전입신고한 사람은 누구일까? 주소지가 돼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때 혹시 그 전입한 사람 신고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지난번에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것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 확인이라도 좀. 확인 못. 왜 계속 거주한 걸로 나오죠?
궁금해. 누군가 어쨌든 확인을 해주셨다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사람이 없는데? 밤에 굳이 갔을 때. 아니 어디 가셨다가 아니라 이거 보통 이게 시스템상 걸려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희 홍장님들이 나가시 만났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어쨌든 이분이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에? 안 돼. 지금까지 안 돼 있다는 거.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도 찾아가 봤습니다. 18년도쯤에 가족 찾기를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출생 신고 이후에는 전혀 기록이 없대요. 아무런 흔적이. 그게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거예요? 혹시 확인만이라도 해주시면. 이야. 사방이 벽입니다. 우리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신의 신희 씨 자매가 어린 시절 아빠와 살았던 집. 하지만 누구도 만날 순 없었습니다. 동네에 오래 살았던 분이라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하나 여쭤보려고요. 쪽에 살았던 자매 아세요? 자매를 아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여기 사셨다고 하는데. 그게 저아버지 집이 있어서 그랬는데 저아버지가 이제 죽고 그러는데 저기 작은아버지 앞으로 돌리는가 봐요. 저기 작은아버지가 팔았어. 팔아가 그 사람이 샀어. 밑에 여동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디로 갔는가 몰라. 좀 걸걸해서도 항상 이쁘지 않아갖고 있는데 일찌감치 너무 누구를 주었는가 몰라. 줬다고요? 저아버지가 죽고 만 여기서 데리고 있어서 할머니가 근데 나도 그 이상 몰라. 그리고 제작진이 다녀간 상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수막고 하던 사람이 그 주인이 있었거든. 그래서 첫 번째 주인을 찾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찾아가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지. 내 생각에. 아니야. 그때 그 뭐 가게에서 부동하고 어찌 그때 그랬었지. 여기 죽었지. 주신희 씨가 전입신고될 때쯤 동네 한 약국의 임대인이 주씨성을 가졌고 그가 어쩌면 주신희 씨를 데려갔을지 모를 친척이라는 겁니다. 성이 같네요. 신혜 씨는 과연 이 이름을 기억할까?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혹시 한 사람은 아실까요? 가 누구예요? 친척분 중에 혹시 라는 사람은 안 계셨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하. 안타깝게도 또 실마리가 끊어지나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혹시 좀 동생분을 같이 찾아봐 주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안전이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서요. 살아있고요. 응? 결혼도 했고 잘 살고 있어요. 사실은 동생 주신희 씨를 만난 적이 있다는데요. 아이고야. 그리고 그 뒤 연락하다가 어느 순간 동생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가 진짜로 내 언니가 같지 않다. 그렇게 문자를 남기고 그 뒤로 연락이 끊긴 거예요. 저도 동생의 행방이 궁금해서 수소문해서 찾아봤는데 성이 이씨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데 이 씨로 바뀌면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왜 이름을 누가 찾아주신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던가요? 고모가 잠시 키우다가 이제 고모도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아는 지인분이 이제 그쪽으로 돈을 받고 입양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말 내가 찾은 동생이 정말 내 동생이 맞는지 일단 유전자 검사를 했더라면 동생이 어쨌든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 동생이 저는 친동생이라고 믿고 있었죠. 너무 닮았었고. 신혜 씨가 만났던 이신희 씨는 정말 주신희 씨였을까? 만약 그렇다면 박남수 씨가 찾고 있는 상가 4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신희 씨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현재 지자체가 방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출생이고 두 번째는 취학.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의무 취학이 돼야 되는 나이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8세 주민등록이 이제 본격적으로 됐을 경우에 그때 확인될 수 있고 아마 행적의 공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어 흔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근데 왜 이게 될까요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알 수가 없대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그걸 유지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죠. 일단 어떻게든 버텨는 봐야 되겠다.